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을 이유로 국방부가 흉상을 치우고 주력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도 바꾸는 등 홍범도 지우기에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면서 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념이 과연 제일 중요한 국가 가치인가 하는 것은 따로 논의할 문제라고 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철진한 이념 논쟁 카드를 꺼내 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방류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림수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먹혀들지는 의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거 먹고 잘 싸웁시다. 네, 우리 패널들께서 홍삼 제품 광고를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스픽스몰이 어제부터 홍삼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스픽스몰이 내놓은 홍삼 제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홍삼 제품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도 최고지만 모든 제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가격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최저가 중에서도 파격 최저가가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유효기한인 제품인데요. 효능은 똑같습니다. 직접 드실 분들은 파격 최저가, 선물하실 분들은 그냥 최저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삼 말고도 지금 추석 선물 좋은 걸로 몇 가지 고르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선물은 저희 스픽스몰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십시오. 스픽스몰 도와주세요. 스픽스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만 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 49만 3천 명입니다.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비록 날짜는 못 맞췄어도 또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토론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대표 박진영 교수,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서종욱 변호사가 우리가 녹화를 하는 바람에 일정이 겹쳐서 못 나오셨는데, 평소에는 서종욱 나왔다, 나 목소리 듣기 싫어서 나간다, 꼴 보기 싫다, 막 이런 글 올리시던 분들이 또 막상 안 나오니까 왜 서종욱 안 나오냐, 목소리 듣고 싶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나오지만 이게 그 스픽스 방송은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하. 댓글도 다 봅니다. 예. 이제 애증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증이에요, 이제는. 우리 서종욱 변호사 팬이 많아요. 예. 왜 웃으십니까? 아니 서정욱 변호사라고 예. 변호사 붙여야 되잖아요. 예. 나 지난번에 이제 지적받았으니까 예. 되게 힘들어서 네. 그래도 오늘부터 서정욱이라고 안 하고 서정욱 변호사를 하려고 억수로 지금 노력하고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문석 박사 오늘 헤어스타일이 네. 저는 지금 헤어스타일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아유, 그걸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부터 스픽스 나올 때는 넥타이도 메고 예. 머리도 좀 하고 예. 목소리도 깔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가끔씩 큰 소리 지르는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유정 의원이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깜짝깜짝 놀라고 나서 소리 안 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때 아닌 이념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은 갑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의혹과 논란 또 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괴롭겠죠. 그걸 벗어나 보겠다고 이념 논쟁 불을 붙이고 그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 그냥 뭐 의혹만 계속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게 생각대로 될지 그게 옳은 건지 이거는 한번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아무리 뭐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카드로 야바이를 치려고 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꺼내던 이념 논쟁 카드 한번 따져볼까요? 맨 처음에 불을 어디서 지폈습니까? 국방부에서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5명의 애국지사들의 흉상이 있죠. 그것을 옮기겠다고 한 겁니다. 왜 옮기냐? 봤더니 뭐 몇 사람이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다. 공산당 얘기가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참 공산당 얘기 들어본 지가 오래됩니다. 물리치자 공산당 빨갱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가 싶은데 저희가 이번 금요일 심층 토론 주제는 그래서 과연 누가 공산당이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산당 언론 얘기하고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고 이 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건 금요일 날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것을 지금 갑자기 언제는 육사로 옮긴다고 하더니 그것은 사라지고 홍범도 장군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바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그래서 상당히 국회에서 좀 난감해 했는데 지금 이제 정리되기로는 더군다나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 또 아닙니까?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발끈했죠. 왜 그 5명 흉상 가운데 자신의 할아버지 이회영 선생의 흉상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좀 경계하면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러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치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국방부에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치우자. 그래 지금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 이름이 홍범도 함인데 그래 그럼 그것도 이름 바꾸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국방부가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얘기가 내려온 거냐 궁금하지요. 어제 나온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아마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국방부 장관이 그런 깜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것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를 해볼 만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대통령 뜻인 모양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아무 말이 없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림이 다 그려지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오늘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오늘 앞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고 우리 패널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실마리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이진복 수석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거는 육사하고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모양이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걸러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기회에 좀 걸러주는 것도 괜찮겠다. 양문석 박사님 뭐를요? 뭐를 걸러주는 공산주의자들 걸러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했던 육사나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육사나 국방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제 이야기거든요. 저분 이야기를 바로 이 앞 사건으로 갖다 놓으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선을 긋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그제 대통령의 직접적인 전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라는 구체적인 정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인가?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국방부 장관의 깜냥으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문제를 치고 갈 수 있을까 할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명언이 깊숙하게 국힘당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당대회 현안에 대해서 개입했던 저 양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인 채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가정스럽기도 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왜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있느냐면, 오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앵커가 다 말씀드려서 해버려서 지금 저희들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지만, 김건희 사건, 잼버리 사건, 그 다음에 최상병 외압 사건부터 이제 일련에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방류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동해 문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념 문제로 돌리고 8.15 이 강복절 경축사로 정리가 되면서 총 관심을 이쪽으로 지금 쏠아서 프레임을 짠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을 짜고 여기에 첫 번째가 흉상 문제란 말이에요. 흉상 문제로 집중시키면서 관심을 돌리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여기에 이동관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흐름들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양문석 박사께서는 어떤 전체적인 시나리오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련의 일들이 돌파구가 안 보였던 사건들이 4-5개가 동시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8.15 경축사가 왜 저렇게 가격하게 강경하게 나왔었을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그쪽으로 몰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 생각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분열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여야 나누고 좌우, 진보, 보수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 또 보수 내의 분열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론하고 여기저기 다 치고 다니는 분열의 아이콘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로 덮는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년 선거를 이제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는 고민도 한편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지 참모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신구 정권의 대결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연찬회에 가가지고 전 정부 탓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또 가서 계속 이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언론까지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이런 것까지 보태가지고 이제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도 문재인 정부 때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신구 정권의 대결로 몰아가면서 선거를 그런 방식으로 치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백히 내년 선거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념 대결로, 또 과거 퇴행적 모습 보이면서 본인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 내에서도 이거에 반대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 불리한 건 뒤에 숨으면서 양평 고속도로도 국토부와 여야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흉상 철거건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연찬회에 가서는 이념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큰 그림이 누구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냐, 우리 확연히 알 수 있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서종욱 변호사께 하나 먼저 좀 물어보고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위대한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저는 장소나 그게 있어야 될 때 있어야지 이게 더 의미가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제보고 흉상 세우라면요,
대통령실에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 흉상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국회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을 세우고 싶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에 가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흉상을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6.4 오면 우리 북한 공산주의에 싸우다가 이게 돌아가신 이런 이게 분들 흉상을 세우고 싶어요. 지금 이게 홍범도 장군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면 그럼 이게 독립기념관이나 국가보훈부에서 제대로 예우하고 추모하면 되는 거죠. 근데 6.4는요. 6.4의 제 교육 목표를 찾아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 확립.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 이 말은 이게 홍범도 선생이 자유민주주의자냐? 이거는 좀 이게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운동을 했지만 말년에 소련의 공산당에 가입하고 레닌의 시계도 받고 자유시 참변에도 김자진 장군하고는 이게 다른 길을 갔습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이분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이 점에서는 6.4의 교육 목표와 부합하는가?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요. 이걸 이게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흉상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독립운동가로 존경하지만 6.4 교정에 흉상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지금 국방부의 논리와 서정욱 변호사 논리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영 교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전술적 차원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대한 포부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극우 보수 대통령. 지금 이 독립운동가들을 6.4에서 빼내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건국절 논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똑같이 부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도 똑같이 별 의미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교정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했던 사람의 흉상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했는 것이 독립운동 했는 것과 똑같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때 열심히 싸운 사람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기서 확대 해석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독립운동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 친일파했던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대단치 않은 사람이 됩니다. 친일파도 아니고 독립운동도 안 한 극우 보수 대통령, 본인만 남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했던 말 중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본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가스라이팅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범도 장군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전술적으로 실패할 겁니다. 왜 실패하냐면 원래는 이념 논쟁을 하면 35% 정도 고정 지지층을 확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때문에 홍범도 장군 문제는 전략적으로 실패합니다. 예. 첫 번째, 영화배우 최민식. 봉오동 전투에서 최민식 씨가 홍범도 장군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스타일 자체가 저 사람 좌익일 거야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 두 번째,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를 했을 때 그 극우 프레임에 갈라질 수 있는 20, 30대 약간 일베 성향의 사람들을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일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이 전략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5사람 전체 흉상을 옮기는 문제에서 홍범도 장군으로서 축소하고 그리고 적당히 국방부 육사선에서 하는 걸로 흐지부지 시키는 탈출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맨 처음에는 5분 흉상을 다 옮기는 걸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이 흉상 설치를 반대했었어요. 우리 6.4에 70년 가까이 흉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갑자기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그중에 특히 김원봉 있잖아요. 김원봉도 우리 국군의 뿌리다. 이러면서 김원봉 동상까지는 흉상까지는 좀 여론이 무서우니 홍범도 장군까지 5분 했거든요. 저는 5분 다 존경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이회영. 이분은 제가 역사적인 평정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6.4의 흉상은 반대합니다. 이회영 이분은
정말 사만이 갑적으로 전 재산을 바쳐서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나중에 굶어 죽을 정도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아나키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아나키스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를 중시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회영 선생은 독립기념관에 제일 소중하게 모시자. 그렇지만 이게 육사에 굳이 흉상을 두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2021년에 했고요. 이 역사 논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조지 오웰이 뭐랬냐.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했습니다.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왜 진보 진영에서 백선엽을 친일파로 몰고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안일태도 친일파다 애국가 바꾸자 이렇게 진보 진영이 하잖아요. 여기에 보수 진영도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론 분열이 아니고 바로 이게 우리 역사 전쟁이고요. 저는 이게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나라가 이게 바른 미래로 가기 때문에 이 논쟁은 정말 의미 있는 논쟁이고 제가 이게 역사 논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 논쟁이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 이념 논쟁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다음 총선은 경제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대출 연장해주고 상환 유예했던 것들 이제 폭탄 터지듯 터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는 거는 지금 뭐 일본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세수 거치지 않는 것, 부자 감세해 준 것, 40조 가량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경제가 정말 그 하반기에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런 이념 논쟁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요. 어제 연찬회에 가서 정권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면 정말 아찔하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이런데 정말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제가 아찔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이 무장 독립 투쟁의 이 영웅을 공산주의 망령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솔직히 모든 뭐 종편이나 방송에서 그 자동응답계처럼 얘기하는 김병민 최고위원조차도 이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연찬회 대통령 얘기 듣고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가서는 망한다. 이런 지금 불안 심리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앞장서서 지금 이 역사 논쟁과 이념 논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퇴에도 이렇게 후퇴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너무 불행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투표 한번 잘못한 것이 나라를 이렇게 가는구나. 24만 표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역사 논쟁 뭐 따로 떼서 또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네요. 역사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헤게모니 싸움을 하자 하면 헤게모니 싸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하든 역사 논쟁을 하든 팩트를 중심으로 놓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맞죠? 그리고 남로당 조직책 맞죠? 그리고 여순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사형 직전까지 갔던 거 맞죠? 그리고 동지들 팔아서 구명한 거 맞죠? 이후에 반란 일으킨 거 맞죠? 그리고 대통령 된 거 맞죠? 이 역사적 사실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산주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공주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적 논쟁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흉상을 배치를 하면 여기 배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육사 흉상 문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흥무관학교 사실상 그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의 개념이고 계승의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자라고 하는 항일과 친일의 대립선상에 있어서 5명의 흉상을 날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항일과 친일의 그 대립전선이 너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좌우의 개념으로 급격하게 좁힌 게 이제는 말 그대로 이 한 개만 드러내자. 이게 지금 이 현 정부가 갑자기 노선을 바꾼 겁니다. 친일 대 항일의 문제로 키웠을 때 보수 진영 안에서도 격렬하게 반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좌우 문제로 좁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분명하게 읽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무시하고 역사 논쟁을 끌고 가면 나중에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서정욱 변호사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제 우리 군대의 시초가 광복군 독립군이냐 아니냐 뭐 이것은 이제 별개의 논의니까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이 싸웠던 대상이 일본 아니었습니까? 예.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싸운 거였죠. 예. 그때는 적이 일본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예. 그때 미국이 일본과 함께 싸웠죠. 예. 소련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미국과 한 편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의 최대 목적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일본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과연 공산당 활동을 했다. 그것으로 지금 와서 배척할 만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100%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그 분들인데. 지적에 동의하기 때문에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길이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방법은 공산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무정부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민족주의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여러 방편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다 존중한다니까요. 그래서는 그러면 이게 진짜 그게 공산주의가 문제라면 독립운동가로도 제가 비판하겠죠. 뭐 예를 들어 김원봉이나 좀 이따 갈 게 정률성이나 또는 이게 박헌영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게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판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해방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비판한 게 없습니다. 제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길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육사는 아까 제가 교육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육사가 항일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일본하고 싸울 우리 군인 양성하는 게 육사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육사는 북한하고 주적, 북한하고 맞서 싸울 군인을 양성하는 게 육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북한하고 싸우다 돌아가신 우리 육사 교대에 가면 안중근도 있고 또 6.25 때 뭐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저는 공산주의자나 또는 아나키스트 저는 이회영 되게 좋아한다니까. 이런 분도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이런 분들 보고 야 군인들 보고 너 이 길을 가라.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 길을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인데 있어야 될 곳. 이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저 논리에 대해서 박진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의 극우 보수들이 자유민주주의자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뜻도 모르고 이제 대부분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민주주의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구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상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공산당도 존재합니다.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당연히 공산당이 있고요.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그걸
통칭해서 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가치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라는 취지로서 발언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박정희 유신 체제를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시대를 전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태우 시대부터 선출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는요, 실제로 자유주의가 아니라 히틀러식의 전체주의 국가를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혼돈을 시키냐면은 관치 자본주의로 인해서 국가가 개인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지난번에 BTS 막 동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잼버리 사태에서 국가가 실패한 것을 기업을 통해서 동원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업 활동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동원해서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가 이게 무슨 자유주의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전체주의 동원주의입니다. 다만 북한 공산당과 싸우겠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관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요. 제발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더럽히지 말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제 해방된 조국을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좌우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라가 분열될 줄 몰랐겠죠. 분단될 줄 모르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친일, 반일, 그다음에 이제 좌우 뭐 갈라치기 하면서 공산당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형상을 이렇게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폄훼하는 그 이념 논란이 계속된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어딜까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되지 이제 공으로 오지 못한 이유는 이제 북한의 반대가 주요했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2021년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김일성이 무장 항일 투쟁의 최고봉이라고 북한은 선전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2021년에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와 육사가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박수칠 일인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959님, 홍범도 장군 부인은 일제에 고문받다 돌아가시고 아들은 일본군과 싸우다 돌아가시고 홍범도 장군은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타국에서 돌아가시고 도대체 이 가족에게 뭐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리전님, 연찬회에는 얼굴 내밀고 오염수 방류에는 얼굴 하나 안 붙입니까?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새코밈님,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서 독립운동가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천사섬님, 독립과 한국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의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잠깐 사라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천사스님이 이따가 다시 읽어드릴 거고요. 이은주님, 오늘은 나라를 잃은 제삿날 통한의 경술국칠입니다. 오늘이 경술국칠이군요. 네. 일본 대변인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켜보며 절규하고 계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직도 짙게 드리워져 퍼지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야 할 사명은 이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신 신채호 선생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은주 님이 우리 애청자시잖아요. 네. 이제 좀 지났으니까 제가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전에 우리 KBC에서 시사 1번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렇게 행사로 오행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크루즈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은주 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 크루즈 상품권을 이렇게 이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 상품권을 우리 아버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여행지를 봤더니
일본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다. 어떻게 일본을 내가 가겠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 여행권 반납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그랬던 분인데 양보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이유는 오늘 처음. 예. 네. 그때 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했던 게 예.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알려지면 예. 또 찜찜하고 그래서 예. 그때는 그냥 소개를 안 했는데 이제는 그 행사가 다 끝나서 황선아님 도대체 없는 나라 살림에 영상 가느라 빚더미 일본 오염수 버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빚더미 동상들 채우느라고 이제 혈세를 퍼붓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동상이 뭐랍니까? 윤석열 욕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동상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일본 사람들 동상을 세우려고 혈세 낭비 안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예. 사랑이님 아무리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해도 제목은 차곡차곡 쌓여간다.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느닷없이 나왔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지요. 그냥 짐작은 했죠. 대통령실 작품 아닐까.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대통령 국민들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국민들 자주 만나겠다고 그 난리 피워가지고 용산 온 거 아닙니까? 참. 자, 근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것만 얘기해도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박진영 교수, 옛날에 국시 논쟁이 있었어요. 네네. 뭐 반공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유성환 의원 감옥도 가고 그랬어요. 국가 가치 뭡니까? 헌법 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정체라고 합니다. 정치의 정체성, 정치체제. 뭐 레짐, 폴리테이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한다. 자유주의적 가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반공을 끄집어낸 겁니다. 반공을 끄집어낸 건데요. 이거 헌법 전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제가 말씀드린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그 헌법에 있는 이념입니다. 헌법에 있는 이념을 윤석열 대통령은 늘 어기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BTS를 데려다가 억지로 공연을 시키려고 하고 잼버리 사태 때 민간 기업들을 동원하고 동원형 체제로 바꾸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자유주의적 가치에 가장 위배되는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집단주의다, 전체주의자이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하겠습니다. 헌법적 정신과 헌법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는 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국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이념하고 이제 대립되는 게 보통 실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을 앞세웠죠. 근데 이 실용이라는 게 이념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나라가 이게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의 이념은 주체 사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북한 무너집니다. 이념이 없으면 이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체 사상 이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념은 뭡니까?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그 이념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이념은 뭡니까?
독립선언 때 왕정이 아니고 민주공화정, 그게 천부인권, 이게 미국의 독립 이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 이게 양대 근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베트남 망하는 거 봤잖아요. 저는 우리 정체성, 우리가 여기 어떤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에 설립됐는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념이 최상위 국가 목표고, 그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실용이나 뭐가 있는 거지, 이 이념이 무너지면 저는 나라가 무너진다, 이래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는 겁니다. 아니 방금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이념이라는 게 윤석열 개인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국민 모두가 동의했던 거를 그 이념과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이념을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이념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극우 전체주의자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박진영 부원장이 이야기를 헌법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저 거기에서 받아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동떨어진 이야기고 택도 아닌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의 전문이 이념 아니에요? 좀 근거 있게 이야기를 좀 해. 나 진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토론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이야기를 보면 저게 국정 과제인지 국정 방향인지 이념인지 개념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념 하에 국정 방향이 있고 국정 방향 하에 국정 과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 과제가 뭔지 국정 방향이 뭔지 이념이 뭔지 이 세 가지 개념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지금 아무데나 씨부리고 있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이념이라고 이야기하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토론 못하겠네 진짜. 가시려고요? 정말 가고 싶어요. 정상적인 토론을 해야지. 가지 마시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지는 게 토론이다. 토론 져도 되는데요. 최소한 앞에서 헌법 전문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미국 헌법 제대로 이야기하더만.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거기에 동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놀랐는데, 국가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가 가치.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국가 가치가 뭔가는 알아야 그 문장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뭐 국가 가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안보 또는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있겠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 가치일 거고, 안보, 그다음에 그 안전, 뭐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다 국가 가치인데, 이런 게 모든 국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념이 없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조선이면 성리학 이념이다. 고려면 이게 불교 이념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념이 있잖아요. 북한도 주체 사상이다. 그다음에 아까 유대인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념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이런 게 이념이 국가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고 얘기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의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가보안법으로 저기 어떻게 야당하고 해야 다 됩니까? 집어넣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그래야지. 공산 전체주의 세력 다 지금 그러면 수사에서 집어넣던지 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좋아하시는 수사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규정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것인데 반공하겠다는 그런 이념인 것인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질문이 두 개가 혼동돼 버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 경제를 잘하고 있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국가에서 가치 중에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100%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질문이 혼동된다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국가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국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걸까? 이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아주 쉽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질문, 국가 가치는 뭐냐?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게 그 안전, 생명 이런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 민생, 먹고 사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국가 가치죠. 그럼 국가가 존재이죠.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뜻을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국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가 국가 가치의 일이 돼야지 이념이 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그게 저는 이념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이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그게 우리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걸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서종욱 변호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나타난 이념은 공산 전체주의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바로 들었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를 배척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옳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서종욱 변호사 뜻은 이제 충분히 알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사실 이념 논쟁은 매우 어려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좀 쉬운 논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논쟁들을 겪은 것이 오래전이에요. 이미 1970년대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뒤로도 계속 보수 세력들은 진보 세력을 향해서 빨갱이다, 좌익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꿨어요. 빨갱이로 지탄을 받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좌익 연좌제까지 이런 공격을 받았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가 앞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1970년대였고 90년대였고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입니다. 아직 그 문제는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곰팡이까지 피어버린 그 이념 논쟁을 다시 꺼내 들고 나와서 그것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 논쟁이 이제 처진한 거 아니냐. 이미 과거에 그 유산 아니냐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역사 전쟁이라는 게. 그럼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친일 인명사전 만든 게 언제입니까? 최근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진보 진영에서 친일파로 모는 애국가를 잡고 안익태성에도 없애자. 이승만 대통령 국립묘지 파내버리자. 또는 이게 백선엽 장군 친일파니까 어쩌고. 이렇게 계속 친일 논쟁이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근데 한쪽 진영에서 멈춰야지 멈추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게 물론 지금 와서 이게 빨갱이 이런 거 저도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역사 논쟁이라는 거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까 우리 양 박사님처럼 팩트와 정확하게
정부에서 논쟁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또 건설적인 면도 저는 있다 봅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서로에게 한번 의논해보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 경제적 동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체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게 건전한 논쟁은 저는 필요하다 봐요. 이게 갈라치기를 위해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을 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국민 대다수가 합의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자는 의미에서 헌법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 규범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헌법 정신에 벗어나서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좌우 양극단의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공격적 반공주의지 않습니까? 공격적 반공주의. 상대를 박멸하겠다고 하는 반공주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헌법에 국민족 간 단결해야 되고 평화, 정의, 인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멸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통합, 타협해야 되지만 이런 세력과는 타협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포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동맹을 이야기를 해요. 가치동맹. 그리고 그 미국과 일본과의 가치동맹. 가치동맹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죠. 그죠? 자유는 무슨 뜻이죠? 반공? 반공이 자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반공이 자유는 아니잖아요. 인권이 보장받고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들을 권리, 알 권리, 볼 권리 이런 것들이 자유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이 권리고 보편적 그 가치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상의 자유가 그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 사상의 자유가 보편적 가치의 핵심이고 보편적 가치의 가치 동맹이 한미일의 기본적인 그 코어하고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어제의 발언들은 다 부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엔에 가가지고 그리고 한미일의 그 핵심 그 동맹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 동맹의 기본 축인 근본인 가치 동맹의 핵심인 자유를 무너뜨려 버리는 부정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저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저 이야기하고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랍시고 전신에 다니면서 구석구석 사고치고 분란 일으키고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지지하고 옹호하고 변호해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께 그 화를 낸 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 토론 중에 그런 모습 보이는 건 아닌데요.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자기가 뱉은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아는 사람들은 비판해 줘야 되는 게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다. 21세기 백주 대낮에 이게 무슨 짓들이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시간 써가면서 할 일이냐. 이 부분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병주님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념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논쟁을 대통령의 입으로 논한다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국론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잼홀링님, 서정욱 변호사 출연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또 저쪽 사람들 사고를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콩풀님님, 오염수가 문제고 민생의 문제인데 왜 갑자기 이념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걸까요? 송현호님, 양 박사님 기분 푸세요. 혈압 올라갑니다. 마요시님, 나는 자유총연맹 가서 했던 연설인 줄 알았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빠샤님, 양박사, 워워. 예. 아니 취임사에서요. 통합이나 협치, 뭐 소통 이런 얘기 없어서 왜 이거는 빠졌습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안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협치 못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10명의 국힘 의원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돼가지고 이제 다 싸우겠다는 각오를 한 셈인데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진짜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맞서야 될 상대가 누구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어제 연찬회에서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하면 새는 떨어지게 돼 있다. 못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오른쪽 날개는 누구고 왼쪽 날개는 누굽니까? 누가 지금 뒤로 가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유조차도 본인이 제대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누가 지금 이런 이 과거 퇴행적인 이 구시대 유물인 이념 논쟁으로 온 나라를 몰아가고 있으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자유총영림회에서 반국가세를 얘기할 때마다 설마 했고 이동관 후보자 시절에 공산당 기간지 얘기했을 때도 설마 했는데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당 전체주의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급기야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 연찬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 가치가 이념이다. 더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선거 뭐 하나 마나 이런 얘기 하면서 지쳐서 선거 투표할 그런 의욕조차 없게 만드는 게 이들의 전략이자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뭐 써준 원고를 가지고도 논란이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직접 얘기했을 때는 항상 나중에 뭐 본 뜻은 이랬다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동안에 반국가 세력 비판하고 그랬을 때도 나중에는 민주당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그러면 얘기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 타협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건 또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누가 봐도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논란이 되면 아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짓입니다. 마음대로 내뱉고 그리고 논란이 되면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믿으면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산수도 못하는 바보입니까? 본인은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하니까 모든 거 다 알고 국민들은 무식하고 모자라고 괴담에만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서울법대 나오셨죠? 예. 서울법대 나오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뭐 대통령인데 뭐 국민을 우습게 보질 않을 거고요. 아마 근데 그렇게 저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제 이념의 방향이 다르다. 새가 좌우로 다는데 북쪽 남쪽 이게 다르다. 이게 아마 대다수 국민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극히 일부라 보이고요. 예를 들어 이게 후쿠시마 저는 이게 처리수로 찬성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반대한 데서 저는 반국가 세력을 안 봅니다.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한 데서 저는 이념이 다르고 반국가 세력 안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판하는 게 아닐 거고 아마 이게 극히 이제 뭐 극히 일부 있잖아요. 북한 추종하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후쿠시마의 경우도 과학이라고 하지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세력들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언어가 꼭 싸운다, 깨부순다, 쳐부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제가 알기로 뭐 1 더하기 1이 100이라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비유들어서 너무 대통령이 최전선에 나서서 이렇게 그 상대를 공격하는 거는 뭐 바람직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직한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게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후쿠시마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멍충이들을 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 최근에 일본 수산물 가장 많이 이 수산물 수입을 줄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수산물 일본 수산물 수입 최대국입니다. 그 수입 전면 그 수입 금지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수입국이 홍콩입니다. 그 전면 수입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지금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 60%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습니다. 마인지 신문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 국민들 다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한국은 이 80% 국민들이 다 바보 멍충이들이고요. 지금 서정 변호사께서 이 나름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1+1은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를 좁게 호의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핵 배기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걸치고 보태고 비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하다. 기본적으로 도도 없고 길도 없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고 방향이고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굳이 디펜스하고 옹호하고 변명할 필요가 있냐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서울법대에 윤석열 대통령 흉상이 세워질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갑자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그 학생들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이런 거 해마다 뽑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찬성이냐? 이러면 찬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비겁하게 또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 정권의 모습이죠. BBC에서 한국인 방류 찬성했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는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에서 우리가 한국을 봐준 거다, 배려한 거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총선 전에 방류하라고 할 거면 요구했다. 이런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청구하거나 뭔가 문제제기한 적은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어제 연찬의 그 얘기 중에 화가 났던 지점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대국민 선전포고할 셈이죠. 야당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이고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은 8월 24일 날 오후 1시 3분부터 방류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오염수 관련한 논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국민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으로 최초로 오염수 관련해서 입을 열고 한 그 멘트가 바로 어제 연찬회에서 그 얘기였다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가 집권여당 연찬회에서 야당이나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로 첫 번째 일성이 나와야 되냔 말이죠. 그 점에서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님. 대통령이란 자가 대국민을 상대로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겠다는 게 정상이냐. 하늘이 운다. 이런 글 주셨는데요.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망초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좌익, 우익, 진보, 보수 이걸 통합해서 협치를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겁니다. 왼쪽 날개를 힘과 권력으로 부러뜨리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주셨는데요. 공감이 갑니다. 물망초님께도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광주에서 정율성 여러분 잘 아시죠? 정율성 그 기념 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그림을 딱 그리고 하는 것 같은데 박민식 법무장관이 또 장관직을 걸고 이걸 맡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직을 거는 장관들이 많습니까? 노름판입니까? 박민식 장관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수많은 광주 시민들 또 호남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률성 그런 역사공원 반드시 저지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번, 3번, 100번이라도 제가 직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왜 이렇게 네. 직을 잘 걸어요들? 아니 그 원희룡 장관도 뭐 직을 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도 그랬고요.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지난번에 한번 걸었었어요. 장관직이 뭐 몇 개나 되나 보죠. 백선엽 그 장군에 대해서 뭐 친일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 장관직을 건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했었거든요. 나는 총선 나가고 싶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또 정률성 그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또 장관직을 건다.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보훈처장일 때도 이 사업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공원 만드는 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지금 와서 문제제기하는 방식도 SNS에 띡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직을 걸 일도 많고 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그 언동은 없다라는 점에서 씁쓸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저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분은 이제 그 홍범도 장군하고 많이 틀리다 봐요. 저는 홍범도 장군은 이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는데 저분은 이게 그 2차 대전 후에도 이게 그 북한에 와가지고 완전히 인민군가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중공에 기화해서 공산주의, 뼛속 깊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런 게 정체성 우리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분을 국민의 혈세로 기리되는가 이런 정체성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제가 두 번째 제기하고 싶은 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요. 생가복원하고 도로 만들어주고 음악제하고 그다음에 공원까지 지준 사람 제가 알기로는 도산 안창호 정도? 도산 안창호. 지금 이게 백범 김구 선생도 이게 공원은 아니에요. 효창공원에 기념관이 있죠. 그럼 이게 정률성 저분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제일 독립운동 마얀분입니까? 김원봉 어열단에서 이게 조금 독립운동 했다는데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정률성에 대해서 아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독립운동가 중에 최고 예우를 해야 됩니까? 거의 도산 안창호 외에는 제가 보기에 저런 분이 없어요. 뭐 저는 생가복은 도로까지 해줄 줄 알아요. 이게 과유불급입니다. 굳이 공원까지 지어가지고 기를 필요가 있는가?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박진영 교수 의견은요? 그 김홍봉 기념관이 밀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정률성 씨 이야기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노태우 정권 때 나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 논리라면 노태우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고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반공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이에요. 소련하고 수교했고 그 당시 소련 맞습니다. 그 당시 중공 맞습니다. 중공하고 수교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정률성 씨 이야기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와서 진행을 된 거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참 이 정체성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잼버리 사태 때 전북도청에 뒤집어 씌웠던 것과 똑같이 총선 전략으로서 호남 고립화 전략을 쓰고 있다. 참 저열한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88 올림픽 때 처음으로 정률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보수 정권에서 정률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때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도 이제 정률성이라는 이름을 활용을 하면서 보수 정권에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벌써 20-30년 동안 정률성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었고 생가보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원까지 계속해서 그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집안이 또 강주에서는 YMCA 집과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공적을 가지고 있었었고 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이야기들을 갑자기 박민식이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이념의 도구 그리고 수단으로 또 활용되고 있다. 이 문제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좀 그만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작년부터 윤희상 음악공원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통령에 그 국힘당 그 시의원들과 시장의 망동들이 시작되더니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색깔론으로 뭔가의 그 결집과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이 망상들을 이제 좀 제발 때려치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이 2023년 8월 29일인데 1970년대 어느 날에 토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언제적 얘기, 언제적 빨간색 얘기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참 나쁜 대통령.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오늘 일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박사 왜 명찰을 띄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김유정 의원, 박진영 대표, 서정욱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